여러분은 현대권총 중 딱 한 가지만 꼽으시라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월남전을 겪으셨던 세대라면 M1911일 거고요.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내셨다면 주인발 형님이나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들고 다니시던 베렐라겠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이 글락일 겁니다. 며칠 전에 이 글락을 개발하신 글락사의 회장 게스톤 글락, 요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글락의 아버지 게스톤 글락에 대해서 잠깐 회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핫한 소식, 그리고 글락사의 핫한 소식, 글락 가문의 핫한 소식도 알려드리는 이것이 미국이다, 제임스입니다. 자, 작년 겨울이지요. 2023년 12월 27일 며칠 안 됐습니다. 글락의 아버지, 글락사의 회장님, 발명가, 엔지니어, 게스톤 글락, 이분이 94세의 나이로 영면하셨습니다. 일단 예포 세발 쏘겠습니다. 자, 이 은둔형 히코모리 스타일의 그 억만장자 빌리어네어인 게스톤 글락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그 미국의 경찰의 3분의 2 그리고 약 48개국의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디셀러 권총 이 글락의 제작자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분의 발자취를 회고해보고 글락의 개발 배경, 요런 역사까지 간단하게 찝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알프레드 노벨, 이 사람하고 같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갔던 게스톤 글락, 이 사람은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호숫가에 살았던 그 은둔 그 히코모리 우후후 빌리어네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게스톤 글락은 거의 그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그 대서특필 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1999년도에 그의 그 전직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였던 사람이 그 저 프렌치 그 용병 그 프렌치 머스너리를 사서 게스톤 글락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살해 그 attempt 살해 시도가 있었죠. 자, 재밌는 얘기는 그 게스톤 글락이 살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그 프렌치 그 머스너리 용병을 족도로 팹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 프렌치 용병은 기절 후에 구속이 되죠. 자, 그 이후에 그는 더더군다나 그 은둔형 재벌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에게 세 아들이 있고요. 2011년에 그 82세 할아버지가 31세 여성과 재혼했다. 요 정도입니다. 예. 대단하죠. 대단한 정력가입니다. 우후후. 자, 게스톤 글락 간단한 그 양력을 보겠습니다. 게스톤 글락은 1929년 7월 19일 날 비엔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한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공립학교를 다녔고 짧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스쿨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화학 전공했지요. 고분자 화학입니다. 엔지니어 교육을 받은 그 게스톤 글락은 그 핸드릴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 이그제큐티브 그 경영진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후에 비엔나 교회에 있는 도이치바흐함, 자 독일말 힘들죠. 도이치바흐함, 예,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동차 그 레디에이터 그 공장의 관리자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게스톤이 본인의 차고에서, 이 모든 재벌들은 다 차고에서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 차고, 뭐 구글 차고, 다 차고입니다. 차고에서, 본인의 집 차고에서 금속 프레스를 가지고 그 커튼 그 로드 그 봉하고 뭐 문이나 창문에 이제 들어가는 부속품들, 요런 거를 이렇게 찍어내는 프레스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첫 사업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본인이 전공했던 고분자 화학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가 좀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아미,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위한 군용 나이프하고 그 야전삽, 요런 거를 이제 만듭니다. 그런 컨트랙을 따게 됩니다. 아주 성공하죠.
군용 계약을 땄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도검 계약건으로 국방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군이 새로운 제식권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조건이 약간 춤꽁땡인데요.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째, 자동권총일 것. 그 다음에 둘째, NATO, 표준, 9mm,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탄창에 장탄을 하는데 별다른 도구가 필요하면 안 되고요. 장탄수는 최소 8발. 그리고 준비와 발사 후 동작은 한 손으로 가능할 것. 그 다음에 2m 높이에 철판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 충격에서도 오발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전 분해가 도구 없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 총기 손질 시에 도구 없이 총기 손질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요. 총기의 부품은 총 58개. 이걸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밀 진단 도구 요 따윈 거 필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게이지 같은 거 재는 거 필요 없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사는 국방부에 총기의 설계도를 포함한 상세구조 일체화, 권총 생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품은 각 총기마다 교환, 리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 규격이 아주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만 발 사격 중 도구 없이 처치 가능한 사소한 잼을 포함해서 오작동이 20회 이하일 것. 대단합니다. 춤꽁깽입니다. 자, 1만 5천 발 발사 후에 이 배럴이나 총이 다른 정도, 이거를 상세하게 이제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차율이 적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사격 시에 강력한 고압탄을 사용을 하는 것을 원했다는데요. 보통 9mm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고압탄은 굉장히 파괴력이 높습니다. 대인 저지력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총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마모율을 쟀을 때 마모율이 그 표준 스탠다드 표준 재원하고 동일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모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용자가 탄피 배출로 위험해진 일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탄피 배출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그만큼 이제 정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9mm 탄을 사용할 때 총구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또 위에 이 모든 상황을 테스트해서 총점이 70% 미만인 경우 빠꾸 아주 대단한 조건입니다. 이거는 참 맞추기 그 당시로서는 맞추기 힘든 그런 그 조건이었는데 하여튼 이 소식을 들은 게스톤 글락은 이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이제 경찰관하고 이제 총기 전문가들을 곧바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탄성이 있으면서도 강한 그 고분자 폴리머 이게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이거를 사용해서 제작한 그 경량화된 9mm 반자동 권총 요거를 설계를 하고 특허를 내버립니다. 이 대단한 점은요. 보시다시피 이 슬라이드하고 안에 있는 배럴 그다음에 파이어링 핀 요렇게 이제 내구도가 강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강철입니다. 스틸이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프레임 그다음에 방아쇠, 탄창 이런 부분만 폴리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기의 역할에는 전혀 무리가 없죠. 사실 이 글락 중에서도 그 22LR이라고 굉장히 작은 탄환을 넣는 글락 모델이 있습니다. 그 글락 모델은 이 슬라이드가 강철이 아니고 고강도 폴리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만큼 폴리머가 강력하다는 것이죠. 22LR 정도는 고강도 폴리머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그 독일의 HK사가 먼저 이 프로토타입으로 이런 폴리머가 들어간 총기를 개발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내놓는 것을 포기를 하죠. 그래서 게스톤 글락이 HK사에서 그 폴리머 피스톨을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던 그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이 글락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하지만 이 폴리머 피스톨을 시장에 정착한 것은 바로 게스톤 글락입니다. 인양반이 해낸 거죠. 또한 이 군용으로 디자인한 제품이기 때문에 매뉴얼 세이프티나 뭐 해머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 파이어를 만듭니다. 그런 그 단순성이 이 총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범죄율이 무진장 치솟고 경찰의 무장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미국 경찰들은요, 38 그 스페셜 389경 리볼버, 지금 한국 경찰들이 들고 있나요? 그 5발짜리 그 리볼버 총을 들고 다닙니다. 그 당시에 범죄자들은 반자동 권총, 세마이 오토매틱 권총을 들고 갈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새로운 총기를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차지한 게 바로 이 글락이죠. 그 이후에 글락사는 미국, 유럽, 아시아 이런 데 그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 게스톤 글락이 빌리언에 올라서게 되지요. 게스톤 글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총기 규제 옹호자들한테는 비판의 대상, 총기 애호가들한테는 환호를 받게 되죠. 하지만 말년에 다이너마이트의 개발을 후회하고 노벨 프라이스를 만든 알프레드 노보하고는 다르게 게스톤 글락은 오스트레일리아 자선단체에 약 100만 유로 정도를 기부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세상을 밝게 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스톤 글락은 콜트, 브라우닝, 스미스 그리고 웨슨과 같은 그 총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꾸벅!